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85세 김영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60대에 저질렀던 5가지 큰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55세에서 70세 사이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정말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요. 얼마 전에 옆집 할머니 박순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저희 둘 다 올해 85세인데 삶의 질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박순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핸드폰으로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도 나가고 취미생활로 한글 써에도 배우고 있어요. 83세에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가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자식들과는 연락도 뜸하고 집에는 정리 안 된 물건들이 가득해서 움직이기도 불편합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해보니 바로 60대에 했던 선택들이 달랐더라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분들이 34%나 됩니다. 그 중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무려 78%입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이었고요. 하지만 박순자처럼 60대부터 올바른 준비를 한 분들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는 정말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입니다. 저는 62세에 속이 쓰려도 그냥 넘어갔다가 70세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거든요. 두 번째는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큰아들과는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 외 3가지와 함께 5가지 때문에 지금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피했던 제 친구들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제가 경험한 쓰라린 후회를 여러분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 때문에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62세 때 일이었는데요. 속이 자꾸 쓰리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뭘 그런 걸로 병원에 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그래서 그냥 약국에서 소화제만 사 먹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계속되더라고요. 65세, 67세가 되어도 여전히 속이 쓰리고 음식이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70세 되던 해에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제서야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되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8년 동안 그냥 넘어간 게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만약 62세에 병원에 왔다면 간단한 치료로 완치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항암 치료 받으며 살고 있어요. 매달 병원비만 80만 원씩 나가고 몸은 너무 힘들어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제 친구 이명자는 어떨까요? 이명자는 저보다 3살 많은 88세인데요.
65세부터 매년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명자를 보고 괜히 병원 자주 가서 병 만든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이명자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명자는 68세의 건강검진에서 작은 용종이 발견되었는데 바로 제거해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72세에는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해서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씩 걸어요.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88세인 지금도 혼자서 시장 보고 요리하고 심지어 작년에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저는 집에서 나가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대에 정기검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75세 이후 의료비가 3배나 차이 난다고 해요. 여러분도 지금 몸에 작은 이상이 있으시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60세 넘으시면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 받으세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검진도 있으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평소에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소화불량, 두통, 어지럼증, 이런 작은 증상들도 계속 반복되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지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제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제가 크게 후회하는 일 중 하나예요. 지금도 큰아들과 관계가 소원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제가 63세 되던 해에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더니 2년 후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때 아들이 빚을 많이 졌는데 저한테 와서 도움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3천만 원을 다 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1천만 원을 더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다시 사업을 하겠다면서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없다고 했더니 아들이 어머니, 제가 성공하면 나중에 어머니 모실 텐데 지금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넘어가서 또 돈을 줬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말이에요. 결국 아들은 또 실패했고 저는 집까지 잃을 뻔했어요. 다행히 작은아들이 도와줘서 집은 지켰지만 노후 자금은 완전히 바닥났어요. 그 이후로 큰아들과는 관계가 틀어졌어요. 아들은 제가 자꾸 돈 이야기를 한다고 피하고 저는 아들이 책임을 안 진다고 서운하고 지금은 명절에도 안 와요. 그런데 제 친구 최영숙은 어떨까요? 최영숙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61세 때 둘째 아들이 사업 자금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영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들아, 엄마도 늙어가는데 노후 자금은 건드릴 수 없다. 내가 정말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해라라고 했대요. 처음에는 아들이 서운해했지만 최영숙이 계속 설득했어요. 지금 엄마가 돈을 줘서 내가 실패하면 엄마도 너도 다 망한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야 진짜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들이 정말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성공했어요. 지금은 아들이 최영숙한테 용돈도 드리고 가족 관계도 너무 좋아요.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가정의 70%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무작정 돈으로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자식들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 뒤치다꺼리 해주면 자식들이 독립심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노후를 생각해야 해요. 지금 자식 도와준다고 노후 자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여러분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오히려 자식들한테 부담이 돼요. 제가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미안하기만 해요. 자식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면 일단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꼭 필요한 일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새로운 기술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제가 후회하는 일 중 하나예요.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거든요. 저는 60대 초반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부터 완전히 거부했어요. 나는 전화기는 전화만 되면 된다. 그런 복잡한 거 왜 써?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둘째 며느리가 몇 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저는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냐면서 화를 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코로나 때는 병원 예약도 인터넷으로만 받더라고요. 저는 몰라서 새벽부터 병원에 가서 줄 서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편하게 예약하는데 말이에요. 손주들과 연락하는 것도 문제예요. 요즘 애들은 카카오톡이나 영상통화를 하는데 저는 그냥 일반 전화만 할 줄 아니까 손주들이 귀찮아해요. 손주들 사진도 못 보고 안부도 제대로 못 물어봐요. 은행 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다 하는데 저는 모르니까 매번 은행에 가야 해요. 그런데 은행 가면 직원들이 할머니, 이런 건 인터넷으로 하시면 돼요라고 말만 하고 제대로 안 도와줘요. 장 보는 것도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주문해서 받아보는데 저는 몸이 아픈데도 시장까지 가야 해요. 제일 속상한 건 코로나 때였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스마트폰으로 가족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종교 활동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는데 저는 집에서 혼자 답답하게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 박정자는 어떨까요? 박정자는 68세의 동사무소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박정자를 보고 나이 들어서 무슨 그런 걸 배우냐고 말렸거든요. 그런데 박정자는 영희야, 세상이 바뀌는데 우리도 바뀌어야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배웠어요. 6개월 동안 매주 2번씩 나가서 배우더니 이제는 저보다 스마트폰을 훨씬 잘 써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하고 인터넷으로 드라마도 보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도 해요. 작년에는 박정자가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실시간으로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영희야, 지금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있어 라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박정자는 이제 83세인데도 손주들과 매일 영상통화해요. 손주 생일이면 영상으로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요. 가족들이 박정자를 정말 좋아해요. 정부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중에서 스마트폰을 쓸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사회 고립감이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해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지 마세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점점 더 외로워져요. 동사무소나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 많이 해요. 무료로 가르쳐 주니까 부담도 없고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배우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저도 이제라도 배우려고 하는데 85세가 되니까
기억력도 떨어지고 손도 떨려서 더 어려워요. 60대에 배웠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정말 후회돼요. 이제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불필요한 물건을 계속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지금 제가 고생하고 있는 일이에요. 매일 집에서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거든요. 저는 60대부터 물건을 버리는 걸 너무 아까워했어요. 언젠가 쓸 수도 있는데 왜 버려? 아직 멀쩡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모아뒀거든요. 옷만 해도 그래요. 20년 전에 입던 옷들도 살 빼면 다시 입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버리지 않았어요. 안방 옷장, 작은 방 옷장, 심지어 베란다에까지 옷이 가득해요.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큰아들이 결혼할 때 쓰던 가구들, 작은아들 어릴 때 쓰던 책상, 고장난 텔레비전, 안 쓰는 냉장고까지. 나중에 고쳐서 쓸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 모아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집이 완전히 창고가 됐어요. 거실에는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침실에는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제대로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요. 화장실 가려면 물건들 사이로 조심조심 걸어가야 해요. 작년에 넘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집 정리 좀 하세요. 이러다 다치시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큰일이더라고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정리업체를 불렀어요. 3톤 트럭 2대가 나왔는데도 다 못 치웠어요. 정리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고 비용도 2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정리하고 나니까 정말 필요한 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20년 넘게 안 쓴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김순옥은 어떨까요? 김순옥은 65세부터 매달 한 번씩 집 정리를 했어요. 처음에 저는 김순옥을 보고 왜 멀쩡한 걸 자꾸 버리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순옥은 영희야, 나이 들수록 몸도 불편해지는데 집이 복잡하면 살기 힘들어라고 하더라고요. 김순옥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정리하는 날로 정했어요. 옷장, 부엌, 거실을 돌아가면서 정리하고 1년 넘게 안 쓴 건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큰 정리를 했어요. 가구나 가전제품 중에서 고장났거나 안 쓰는 건 무료로 가져가는 업체에 연락해서 치웠고요.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김순옥 집에 가보면 정말 깔끔해요. 어딘가 깨끗하고 물건 찾기도 쉽고 청소하기도 편해요. 김순옥은 82세인 지금도 집안일을 혼자서 다 해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편하고 넘어질 위험도 없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노인 가정 사고의 30%가 집안 정리 부족 때문이라고 나와요. 물건에 걸려 넘어지거나 무거운 걸 옮기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대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집은 단순하게 사는 게 좋아요. 젊을 때는 물건이 많아도 괜찮지만 몸이 불편해지면 오히려 독이 돼요. 물건을 살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건가? 이미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사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안 쓰는 건 과감하게 버리세요. 특히 옷은 정말 과감하게 정리해야 해요. 2년 넘게 안 입은 옷은 앞으로도 안 입을 확률이 높거든요. 아까워하지 말고 기부하거나 버리세요. 저처럼 80대가 되어서 정리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몸도 불편하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뭐가 필요한 건지 구별하기도 어려워지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정리해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과거에만 매달려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제가 후회하는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60대에도 충분히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60대 내내 과거 이야기만 했어요. 젊었을 때 직장에서 일 잘했던 이야기, 자식들 키울 때 고생했던 이야기, 시댁에서 며느리 노릇 열심히 했던 이야기만 반복했거든요. 누가 새로운 걸 해보자고 하면 나이가 이만데 뭘 새로 시작해. 이제 다 늦었어 라고 말했어요. 동네에서 노래교실 한다고 해도 서예 배우자고 해도 다 거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친구들 만나도 옛날 이야기만 하고 정말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 친구 이미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미경은 7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미경을 보고 70세에 무슨 그림이야? 우리가 화가라도 되겠어. 라고 놀렸어요. 그런데 이미경은 영희야, 나는 화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미경은 주 2회씩 문화센터에 나가서 그림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선 하나 제대로 못 그렸는데 3년 정도 지나니까 제법 그림다운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이미경 그림 전시회를 열어준 거예요. 80세 할머니의 첫 전시회라고 해서 신문에도 나왔어요. 전시회 날에 이미경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가족들도 다 와서 축하해주고 동네 사람들도 구경 오고 이미경이 영희야,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80세 넘도록 새로운 경험이라고는 병원 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미경은 80세에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 정순이는 75세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요리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데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 손맛 배우고 싶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정순이는 이제 78세인데 매일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고 영상 찍느라 바빠요. 영희야, 나는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재미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후에도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40%나 낮다고 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대든 70대든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관심 있는 게 있으면 시작해 보세요. 그림, 노래, 춤, 요리, 글쓰기, 뭐든 좋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어서 하세요. 동네 문화센터나 복지관에 가보시면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무료로 가르쳐 주는 것도 많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검진 미루지 말기,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말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거부하지 말기, 불필요한 물건 쌓아두지 말기, 과거에만 매달리지 말기. 이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저보다 훨씬 행복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라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